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중심점에서 오후를 미리 대비해보는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시장의 힘이 조금 더 빠지고 있는 11시 20분 구간입니다. 어떤 키워드에 지금 주목해야 전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특집이 또 될 것 같네요. 반도체 듀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 테이버 경제 유튜버 작가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기회다 하고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주셨나요, 두 분 다 이야기를? 네, 그렇기를. 네. 그러기를.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시장의 이야기로 풀어가 봅니다. 비둘기 파월 맞죠? 일단 비둘기 색채를 띄었던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에 대해서 고용도 이제는 중요하게 본다라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졌다라고는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전체적인 톤 변화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 인하할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근데 코스피 더 달릴까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단 미국장 나스닥이랑 S&P가 잘 갔기 때문에 본부장님. 네. 그러면 우리도 오늘은 한 번 더 연고점을 경신할 만도 한데 네네. 비둘기 파월 이 해석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늘 파월 의장께서 커멘트하기 전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어요. 75%로 금리 인하를 9월 때 한다는 게 75%고 12월까지 두 번 한다는 것도 역시 70몇 %로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미 그 기대하고 있었죠. 오늘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나오면 그 기대감 떨어지는 건데 기대에 부응했으니까 좋았는데 기대에 부응한 건 좋은 건데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부터는 고용도 좀 봐야 되겠다. 고용을 신경 써야 되겠다. 또 더 그것까지 얘기했고 그럼 고용이 신경 쓸 정도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금리 인하는 할 거라는 걸 분명히 한 거에 불과한 거야라고 봤을 때 예. 금리 인하는 된 거죠. 거의 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9월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거의 된 거 마찬가지인데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고용이 나빠지는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고민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어떤 해석이지라고 오늘 내일 모레 오늘 수요일이죠. 3일 네. 동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국채 입찰도 좋아서 그 국채 수익률이 약간 내려가야 되는데도 약간 올라가거나 네. 안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미국장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는 미국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빠진 거예요. 그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만 올랐죠. 나머지는 약간씩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인 그 다음에 고용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나쁘게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게스를 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한국을 맞이했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은 그럼 뭐지? 우리는 먼저 선행하니까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국이 오늘 빠진 것 중에 하나는 신문에서는 금투세 전향적이다 신중론.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거 이제 안 속죠.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주가가 안정화 안 되면은 개별의 개별 그 중소주도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완벽하게 좋은 회사는 많지가 않거든요. 네. 실적은 확인하고 가자. 이런 심정으로 최근에 2,900까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약간 시트백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이런 생각이 갖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나쁜 뉴스는 없죠. 근데 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계감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거티브하게 볼 거 없는 게 오늘 1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아마 10일치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나오죠. 네.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은 역시 실적이야라고 내일부터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경계감이 약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 너무 좋아요. 삼성은 네. 파업 이슈가 괜히 센티먼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영향 주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센티먼트가 어제까지 안 좋죠. 근데 네. 이제 15일 날 또 한 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2차 반등. 그러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한 3, 4천 명인데 상당수가 그 장비 쪽에 관련되는 사람이라 하니까 그 백업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영향이 없다고 100%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런 센티먼트도 약간의 시트백하는 네.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센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호재가 더 많은데 삼전이 움직여주면 코스피 정말 증권사 많은 하우스에서 이야기하다시피 3,000P도 가능한 거 아닌가. 테이버님, 이번엔 테이버님의 발언권으로 3,000 갈 수 있어요? 3,000 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3,000을 갈 수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이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에서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뭐 그 피해 증가, 큐의 증가 그리고는 하반기에 대해서 이게 뭐 HBM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PC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PC 수요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C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레거시라고 부를 수 있는 뭐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나라 지금 언론사는 전부 다 파월 의장이 비둘기 발언을 했다, 너무 좋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 헤드라인 보시면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 헤드라인은 대부분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좋은 데이터를 원한다. 더 좋은 데이터라고 하면 인플레가 더 떨어지는 데이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시 우리가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채권 시장도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금리 인하를 우리가 논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였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은 내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네. 조금 물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하지만 고용이 꺾인다고 하면은 금리를 내려야 될 수 있다. 고금리가 지속돼서 이제 우리가 고용 시장이 약간 무너지는 모습,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더 관찰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플레보다 고용을 먼저 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한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은 고용 안 꺾이면 금리 인하 못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제 채권 시장 반응, 미국 시장의 헤드라인을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비둘기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3,000포인트라든지 2,900의 연고점 추가 경신은 반도체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번 매크로 해석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강조해 주셨다시피 고용에 대한 이 중요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해석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고 물가 더 떨어져야 되고 이번 주 CPI 한 번 더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해석 들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수의 움직임은 또 반도체에 달려있을 텐데 반도체만큼이나 이 모바일 쪽의 밸류체인, 오늘 삼성의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점검 필요합니다. 얼마나 또 예쁘고 매력적인 첫 폴더블 AI 폰이 나오게 될지. 김장열 본부장이 폴더블 쓰세요? 네, 폴더블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비싸서. 비싸서. 근데 AI 폰 이번에 갤럭시 S24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 파리 행사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한 행사로 기대하세요? 네, 주가 측면에서는 그거는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는 그 폴더블로 좌우되는 게 아니고 폴더블 관계되는 생태계에 있는 주식만 좌우되는 건데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것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별로 못 가고 있죠. 관련되는 게 폴더블 관련되는 부품 회사들이 있는데 잘 못 가는 거 봤을 때는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나오고 아까 언팩 행사가 조금 보통 때보다 한 달 앞당겨서 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감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자신감이 아니고 삼성이 애플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폴더블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마켓쉐어가 엄청 높은 걸로 알고 계신데요. 작년에 마켓쉐어를 많이 잃었어요. 중국한테. 그래서 지금 마켓쉐어가 좀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걸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AI고 뭐건 다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잘 안 되면 주가가 빠지는 거고 그게 웬만큼 잘 돼서 주가가 그것 때문에 멀티플 높아질 가능성은 제가 아이고. 볼때 낮습니다. 네. 솔직하게 반도체 이익 14조 이 3분기, 2분기 벌써 나왔으니까 그걸로 가는 순항하느냐. 그다음에 엔비디아 향 HBM3E가 8월달 9월 사이에 8월달 사이에 발표되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흔히 얘기하는 멀티플이 높아지느냐, 12만 원, 13만 원 가느냐는 것은 얘네에서 그렇게 못 부르는 이유는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에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파운드리는 안 와서 우리가 반영 못하고 폴더블은 영향이 적기 때문에 반영 못하고 순수하게 실적 14조, HBM3E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주 오늘 약한데라고 하셨는데 여기 기회 아닐까요? 기회일 수는 있죠. 이게 잘 팔리면은. 그래서 원래는 폴더블 관련된 주식이
7, 8, 9월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빠지는 거는 선반에서 빠지는 건지 어쩐지는 개별 종목에 대해 아니면 개별 종목에 미리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빠진다면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은 조금은 기회일 수도 있죠. 몇 개 그렇군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기판 쪽만 움직이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 키 팩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본업에 충실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물론 노조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반도체가 조금 다 갇히셔요. 테이버님, 지금 반도체 매수 기회입니까? 반도체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뭐 내일도 우리 수출 실적 나오겠지만 수출 실적에서 우리가 볼 만한 거는 그래서 반도체가 얼마나 더 많이 팔렸느냐 그리고는 우리 변압기 얼마나 좋냐 뭐 거기서 방산, 조선 정도 추가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는 거는 식품과 화장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볼 거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반도체가 좋다라는 거는 뭐 내년까지도 반도체는 뭐 걱정할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폴더블 폰 관련돼 가지고 대표적인 기업이 뭐 KH 바텍이라든지 세경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세경하이테크가 작년 11월부터 좀 가열차게 올라왔습니다. 3,000원대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게 13,000원대까지 이미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그러네요.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이제 네. 재료 소멸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 될 거다라는 점에서는 네. 좀 더 긴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벤트 플레이 끝났군요. 5월까지 달렸거든요. 근데 2달 동안 빠졌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세론으로 이미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관련주든 삼전이든 실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두 분이 지금 반도체에서 어느 쪽을 보시는지는 저희 관심주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다음 포인트는 원전 얘기인데 어제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해줬던 체코 수주 17일 결과도 앞두고 하루 만에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테이버님, 하루짜리 테마였어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 하루짜리 하루 테마라기보다는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이 쉬면서 올라갔고 근데 아. 최근에 뭔가 재료 매매가 발생하는 걸 보면은 순환매가 하루 이상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제 또 미국에서 SMR이라고 부르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빠졌어요. 뭐 그런 부분도 약간의 수급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달리는 거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체코가 됐든 폴란드가 됐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 네. 부분에서 7월 말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다. 그리고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사우디 얘기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재료는 살아있는 부분이라서 좀 길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에너토크만 잘 가잖아요. 이거 따로 차별화된 이유가 있나요? 가볍잖아요. 아, 작은 주식이라. 네, 가볍잖아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체코, 폴란드, 사우디까지 이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담아갈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또 넘어가 볼게요.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이오인데요. 2차 전지는 그렇게 못 가잖아요. 너무 답답한데 코스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극하고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꽤 잘 갑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포인트로도 시장이 주목하는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확산 아닐까? 그럼 옥석 어떻게 가리지? 이렇게 집결이 됩니다. 김정열 본부장님, 바이오 안에서요. 지금 종목을 딱 고르라고 한다면 이게 대세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개별주가 개별주 장세가 맞는 것 같고요. 뭐 개별주.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몇 가지 있는데 네. CMO는 삼성바이오로직하고 바이넥스 쪽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CMO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85% 이상은 반영이 된 것 같고 개별주는 개별주답게 아직 여유가 있는 주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임상이나 기술이전요? 네네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전체적인 섹터가 그렇게 우리 섹터 와이즈에서 시총에서 의미 있게 간다는 거는 금리 인하가 아마 동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 주식 갔다가 이 주식 안 가고 완전히 그 순환매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옥석 가리기가 아주 옥석이랑 가리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반응을 해가 쫓아가기에는 쉽지가 않다. 한 6개월, 9개월 갖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개별적인 능력이 있으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논에서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약간 들어가는 건데 금리 인하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시기도 지금인지 8월인지 9월인지는 정확히는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답도 시장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이나 인상 같은 경우엔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벤트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좀 말씀을 아끼셨고 CMO는 이미 반영이 됐다. 테이번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오늘도 달리는 비만 관련 키워드 그리고 알테오젠 이야기 해주셨지만 이런 개별 종목 안에서의 계속 고점 플레이는 이어지고 있잖아요. 놓치면 또 뽀모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지금 일단은 뭐 바이오가 가는 날의 특징을 보시면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뷰가 너무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테이번님도 우리나라에서 같은 의견이에요? 네, 저도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네. 리튬 가격이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부분에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튬 관련주는 연말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네. 큰 수급 기준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반도체를 안 살 때 튈 수 있는 수급, 그 정도의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게 2차 전지였고 그게 현재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살짝 지금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수급 플레이가 발생을 하는 게 반도체냐 바이오냐 이런 핑퐁 게임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는 그 밑에 단에서 조금 중소형 섹터로서 식품, 조선, 방산, 화장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적인 플레이에서 반도체를 살래? 오늘은 아니야? 그럼 바이오로 가자. 이런 게 조금 강하게 뭐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제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 CMO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CMO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에서 캐파 기준에서 1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송도에도 계속 증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CMO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기술은 어느 산업이든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산은 강하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뭐 영생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무병장수가 꿈이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 바이오는 무병장수? 우리가 더 잘 살수록 돈이 더 되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거기서 우리나라가 공장을 이쪽에서 돌리려고 마음먹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SK도 LG도 롯데도 삼성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CMO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바이넥스, 김장렬 본부장님의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우리 유리하게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두 분의 약간 엇갈린 시선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변수는요. 그래서 오후장에 뭘 봐야 돼요?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매크로에 대해서 해석 좀 더 3일 동안 확인해보자라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오후장 우리가 공략한다면 어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리포트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오. 리포트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또는 좋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얘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외됐다. 그동안 소외됐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관심을 환기시키는 거죠. 그런 리포트는 너무 많은 리포트가 뭐 뿜어져 나오는 리포트 그런 종목은 잘 안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별로 코멘트가 안 나왔던 종목인데, 생각 보니까 그다지 나쁘지 않네. 오래간만에 리포트 나왔는데 안 좋아요. 이런 소리 나면 아주 나락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민감한 시기예요. 그래서 좀만 바닥에서 소외됐던 종목에서 괜찮다는 뉴스가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대표적인 게 대덕전자죠. 다른 주식이 다 안 가는데. 그래서 대덕전자 갖고 왔는데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아침에 뭐 원래 아시다시피 이거 PCB 만드는 회사인데 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이분 얘기로는 84억으로서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보다 한 10억 정도 더 높은 걸로 이분은 원래 낮게 잡은 것 같아요. 65. 좋게 좋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AI용 MLB 수주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고객과 얼마만큼 진전되는지는 모르지만 부사를 쓰면 우리가 헷갈리죠. 상당히 진전. 그거는 이제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만은 실적 좋고 그다음에 그런 코멘트가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럴 때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한 11배 정도고 내년에 10배 이하로 가니까 뭐 부담스럽진 않네. 뭐 이 정도 반응을 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시큰둥하게 얘기하는 거는 지속성이냐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성인 거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하루 얘기했는데 일주일 열흘 갈 수 있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늦게 탔으면은 일단 먹으면 나와야 되는 거고 조심하는 게 먹고 나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찍 탔으면은 네. 약간 이 실현을 나눠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늦게 들어가고 손실이 나면은 과감히 다 버리시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2,900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대덕은 지금은 소외됐다가 어텐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계속 갈까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답변 들으셨죠? 딱 선을 그어주셨거든요. NH투자증권 리포트였고요. 여기에서는 TP 31,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테이버님도 리포트발 효과예요? 이거 네, 가져오신 저도 거 IT입니다. 리포트가 반도체. 나온 리노공업. 리노공업.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반도체 소비자 중에서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업인데 최근에 뭐 30만 원, 31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전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여전히 뭐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에 대해서는 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테스트 소켓에서 영업이익도 좋고 그리고는 거래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모두 다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매우 좋은 기업이다. 그런데 항상 비싼 쪽, 밸류에이션 쪽이 부담이 되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이제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HBM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리노공업 역시도 여전히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리노공업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 기준에서 3조 6천억, 3조 7천억 정도 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뭐 많은 종목들이 이제 MSCI 편입 이슈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수급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데 리노공업 역시도 3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면은 시가총액이 좀 걸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줬지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른다라고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이 되는 거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외국인의 뭔가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소부장들은 여전히 보유를 하시면서 홀딩을 하시면서 삼성전자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소부장의 트레이딩에 있어서 기본적인 약간 그런 뭐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에 달렸다. 같이 따라가 보시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말씀을 아껴주셨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리노공업 36만 원까지 받거든요. 직전 고점인 신고가 뚫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달렸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 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 틈을 노려라 하셨어요. 키워드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장렬 본부장 그리고 테이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